북한 위성 사진이 모든 걸 바꿨다. 북한의 바다 아래 낯익은 추진체가 떠올랐다. 그건 한국이 만든 기술이었다. 트럼프는 말했다. 평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거래였다. 누군가는 실수를 했고 누군가는 외교라 불렀다. 그러나 기록은 분명했다. 서명은 트럼프였다. 그때부터 한국은 말 대신 행동을 택했다. 책임을 묻는 대신 복원을 시작했다. 빼앗긴 건 기술이었지만 잃지 않은 건 의지였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그 결과를 보고 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올해 나이는 45살입니다. 아침 7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체 책상에는 어젯밤 도착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따뜻했죠. 커피를 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미국 측 기술협력 종료 후 자료 폐기 절차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 협력 프로그램이 공식 종료된 이후 우리는 조용히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왔죠. 보고서에는 마무리 단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건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다음 서류를 집었어요.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례회의 안건, 인사 발령 통보, 예산 조정 건의, 모든 게 평범했죠. 오전 9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5명이었어요.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담당관, 외교부 조정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핵기술 대응팀 인원들이었죠.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실에서 틀어놓은 뉴스였어요. 앵커는 미국 정치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오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식 부소장이었어요. 52살의 그는 기술자 출신으로 연구소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님, 정례 보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 달 실험 일정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자료는 내일 오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국제 뉴스 시간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소식들이 흘러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북한이 신형 잠수함 실험을 진행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나왔어요. 흐릿했지만 잠수함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뉴스를 끄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낸 자료였죠. 저는 파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실험 데이터,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모든 게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최은하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9살의 그녀는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였어요. 저와는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안면이 있었죠. 이 팀장님, 혹시 외신 브리핑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어제 북한 잠수함 관련 보도 있었잖아요. 거기 나온 사진 좀 이상한데요. 어떡해요? 엔진 구조가 좀 익숙해 보여서요. 나중에 자료 좀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업무로 넘어갔어요. 오후 3시 김태식 부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버 점검 중 이상한 로그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로그입니까? 워싱턴 IP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협력 종료 후에도 일부 인력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시간대가 좀 이상해요. 새벽 3시거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단 로그를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며칠 전 특별한 일정은 없었어요. 저녁에 최은하 기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북한 잠수함 위성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 확대했습니다. 엔진 하단 구조가 보였죠. 최 기자가 말한 대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2년 전 미국과의 협력 당시 공유받았던 설계도들을 찾았어요. 한참을 비교하다가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구조가 비슷했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기본 원리는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죠. 잠수함 엔진 구조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니까요. 밤 11시,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 사무소였어요. 제목은 기술 검증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클릭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목만 봤습니다. 기술 검증 요청. 왜 지금 이런 메일이 올까요? 협력은 2년 전에 끝났는데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고요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멀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거제의 바다, 그곳의 연구소, 그리고 2년 전의 기억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과거 협력 프로그램에서 공유된 기술 자료 중 일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형식적인 절차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메일을 출력했습니다. 종이로 읽고 싶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 메일을 보고했습니다. 실장은 별 문제 없다고 했어요. 형식적 절차니까 협조하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그 메일을 봤습니다. 발신 시각을 확인했어요. 새벽 3시 20분. 김태식 부소장이 말한 서버 접속 시각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김 부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소장님, 서버 로그 시각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점심을 거르고 과거 자료를 뒤졌습니다. 협력 당시 공유했던 기술 목록, 자료 전송 기록, 회의록. 모든 걸 다시 확인했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종료도 정상적이었어요. 오후에 최은하 기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팀장님, 사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 구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요. 북한이 독자, 개발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 묘해요. 미국에서 기술 재검증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취재원이 있어요. 확인 중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그 메일을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문장들은 정중했고 요청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느낌이 들었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지금 재검증이 필요한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의 복귀, 그의 공약, 그의 과거.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죠. 워싱턴의 새벽 3시, 서울의 오후 5시. 시차를 계산하면 맞았어요. 누군가 워싱턴에서 우리 서버에 접속했고 그 직후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결된 일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메일을 생각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보고서를 읽는 중에도 그 제목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기술 검증 요청. 그 네 글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그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봤습니다. 그 제목이 머릿속에 남았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메일은 여전히 제 받은 편지함 최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것을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것을 읽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형식적인 요청으로 보였던 문장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서버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젊은 기술직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지난 한 달간의 외부 접속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모니터에 숫자와 문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로그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죠.
워싱턴 오피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뿐만 아니라 4일 전에도, 열흘 전에도 있었어요. 저는 각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접속 시각은 모두 새벽이었고, 지속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였죠. 서명 해시값을 보여주세요. 담당자가 세부 정보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긴 문자열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것을 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접속 기록의 해시값과 비교했어요. 달랐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접속했지만 인증 방식이 바뀐 겁니다. 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담당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모두 출력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프린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저는 그것들을 받아들고 서버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제 발소리만이 벽에 부딪혀 울렸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출력물을 펼쳤어요. 날짜, 시각, IP 주소, 해시값. 숫자와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꺼내 패턴이 보이는 부분에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접속은 항상 서울 시각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였죠.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업무 중에 우리 서버에 접속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협력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접속하는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모든 권한이 회수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김태식 부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소장님, 지난주 서버 접속건 기억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접속이 있었습니까? 네, 3번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IP였고 시간대도 비슷했어요. 접속해서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김 부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로그상으로는 파일 조회만 했습니다. 다운로드 기록은 없어요. 그냥 열어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파일들입니까? 과거 협력 당시 공유했던 기술 문서들이요. 대부분 2년 전 자료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출력물을 다시 봤습니다. 조회만 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왜 같은 파일을 여러 번 열어보는 걸까요?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최은하 기자에게서 새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짧았어요. 첨부 파일 확인 바란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PDF 문서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영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잠수함 추진 협력 한미 2019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습니다. 기술 사양, 협력 범위, 일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문서 중간쯤에서 익숙한 도표가 보였습니다. 추진 모듈 구조도였어요. 우리가 당시 개발하던 시스템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확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하단으로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문서 끝에 승인 서명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인자 로버트 앨런 2019년 7월 15일.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로버트 앨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저는 검색 엔진을 열고 그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 백악관 과학보좌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기술 협력을 총괄했던 인물.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 고문으로 활동 중. 최근 언론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기록도 보였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들어가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가장 최근 것은 일주일 전에 업로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로버트 앨런은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과거 한미 기술 협력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술의 교류는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공유한 지식은 한반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말이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한반도 전체, 간접적인 경로,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오후 3시, 김태식 부소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 팀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연구소 보안 서버를 정밀 점검하다가 구형 모듈 도면이 외부로 전송된 흔적을 찾았습니다. 저는 펜을 집었습니다. 언제 전송됐습니까?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새벽 3시 40분이에요. 저는 제 앞에 놓인 출력물을 봤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시각에 워싱턴 오피스 접속 기록이 있었어요. 전송된 파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상한 겁니다. 7년 전에 폐기된 구형 추진 모듈 설계도예요. 실험 실패로 개발이 중단된 자료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폐기된 자료를 왜 지금 전송합니까? 그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파일이 일반 연구원들은 접근할 수 없는 보안 폴더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위 권한자만 열 수 있어요. 누가 전송했습니까? 로그에는 사용자 정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 수준으로 보면 부소장급 이상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폐기된 구형 설계도. 누군가 일부러 오래된 자료를 유출시킨 겁니다. 현재 기술이 아니라 과거 기술을요. 왜일까요? 현재 기술을 숨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과거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새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워싱턴 발 기술 검증 요청건 조사 결과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메일 수신, 서버 접속 기록 발견, 구형 도면 유출 확인. 각 사건을 한 단락씩 서술했어요. 그러다가 분석 섹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단순한 사실 나열로는 부족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가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현재의 유출은 과거 협력 단계에서 이미 설계된 흐름일 가능성이 있음. 특정 시점에 특정 자료가 특정 경로로 이동하도록 사전에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설계된 흐름. 그 말이 맞다면 누군가 2년 전부터 이 상황을 준비한 겁니다. 협력이 끝난 후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요. 그때의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사무실을 나서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2년 전 자료를 꺼냈습니다. 협력 종료 당시의 회의록과 문서들이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특정 기술의 공유 범위, 자료 보관 방식, 접근 권한 유지 기간. 모든 게 의미심장했습니다. 밤 8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책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죠. 화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외교 정책을 옹호하고 있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려 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이, 때로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죠. 기술 공유는 그 과정의 일부였어요. 양측 모두에게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양측 모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당신은 기술을 거래했군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기술 협력, 양측 균형.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고요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다음 날 아침, 청와대 외신 모니터링실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밤새 수집한 기사 목록을 건넸어요. 저는 리스트를 훑어봤습니다.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과 북한의 연결고리 의문. 저는 그 기사를 클릭해 전문을 읽었어요. 기사는 신중한 어조였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없었어요. 하지만 질문들은 날카로웠습니다. 과거 한미협력에서 공유된 기술이 어떤 경로로 북측에 전달되었을 가능성, 구형 기술이 유출된 이유, 현재 실험 중인 북한 잠수함의 구조적 유사성.
모든 점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문장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조사 개시 필요, 과거 협력 과정 전체에 대한 재검토, 관련 인물 조사, 외교 채널 확인 요망. 단 3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공식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오후 회의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장은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저를 봤죠. 확실합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로그 기록과 문서상으로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의도를 증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중간 결과를 보고하세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태식 부소장과 최은하 기자에게 각각 연락했습니다. 공식 조사가 시작되니 추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 달라고 했어요. 둘 다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새로운 조사 계획을 세웠어요.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가? 어떤 문서를 확보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어요.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운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수정할 부분을 찾았죠. 그날 이후 나는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일주일 동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제는 오르지 않았고 회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서류를 확인했지만 도장은 찍히지 않았죠. 월요일 오전 실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넓고 조용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실장이 제 보고서를 집어 들었어요. 이 보고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적 파장이 우려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조사는 필요합니다. 실장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사는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공식 발표는 보류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주요 인사들이 모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미국 의회 청문회 생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앨런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과의 기술 교류에서 관리 감독은 적절했습니까? 로버트 앨런이 답했습니다. 그건 외교적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공유되었습니까? 세부 사항은 기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 속 로버트 앨런은 침착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청문회 영상을 다시 찾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로버트 앨런의 모든 답변을 메모했죠. 그날 저녁 최은하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팀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미국에서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지금 보내주세요. 몇 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고 한국 기술 일부가 협상 자료로 검토됐습니다. 비핵화 협상용이었어요. 다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한국 측은 알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들은 모릅니다. 저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어요. 3번, 4번 들었습니다. 문장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측은 모른다. 우리는 몰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식 부소장이었어요. 이 팀장님, 지금 연구소로 오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몰고 거제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도로는 한산했어요. 2시간 만에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서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걸 보십시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백업 로그가 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경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동 백업 시스템입니다. 3년 전에 설치됐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디로 백업됩니까? 해외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미국에 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백업된 파일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핵심 모듈 설계도, 실험 데이터, 기술 보고서, 모든 게 자동으로 복제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설치했습니까? 로그를 보면 당시 미국 기술팀이 설치했습니다. 협력 당시 데이터 공유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협력이 끝난 후에도 작동했습니까? 네.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김 부소장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곧장 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청문회 영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로버트 앨런의 답변 부분만 반복 재생했죠. 그건 외교적 결정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외교적 결정.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오전 회의에서 김태식 부소장의 발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침묵했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수석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내부 검토만 진행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보였죠. 그날 오후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시절 핵잠 기술 북한으로 유출 의혹, 한국 정부 침묵. 헤드라인들은 자극적이었어요. 최은하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게재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출처 불명으로 보류됐다고요.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밤에 청와대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빈 회의실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트럼프의 기자회견 영상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열린 것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익이었어요. 양측 모두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죠. 이익이라.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이익이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계속 떠들었지만 정부는 침묵했어요.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브리핑도 열리지 않았죠. 저는 내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추가 조사 중단. 공식 입장 없음. 외교적 고려 우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결제되지 않은 문서였죠. 저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제가 쓴 문장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사 필요, 진상 규명, 책임 소재. 모든 단어들이 공허했어요. 그때의 침묵이 지금의 침묵이 되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우리는 몰랐고 지금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드러났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 부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연구소 자동 백업 시스템을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3년치 자료가 전송된 후였죠. 최은하 기자는 기사 작성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보도할 방법이 없다고요. 모든 증거가 있지만 공식 확인이 없으면 기사가 될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컴퓨터로 돌아와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청문회 기록, 오디오 파일, 서버 로그, 보고서 사본. 모든 자료를 그 폴더에 복사했어요. 폴더 이름을 짓기 위해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어떤 이름이 적절할까요? 진실은 너무 무겁고 증거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어요. 책임. 하지만 한글로는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우고 다시 썼어요. 영어로요. 그 무게가 더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폴더가 생성되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태식 부소장은 아마 지금쯤 연구소에서 불 꺼진 창가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는 중얼거릴 겁니다. 이제 다들 모르는 척하겠지. 최연아 기자는 집에서 작성하다만 기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출처불명, 증거 불충분. 그 단어들을 바라보며요.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폴더 이름을 계속 봤어요. 화면 속 그 단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을 나는 responsibility라고 썼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외신은 조용해졌어요. 새로운 이슈들이 나왔고 우리 이야기는 뒤로 밀렸습니다. 언론은 잊어버린 듯했죠.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하 연구동에서 저는 매일 밤 남아 있었어요. 공식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폐기 예정이던 데이터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가장 오래된 서버 앞에 섰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부팅 화면이 나타났죠. 파일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이름들이 보였어요. 삭제 예정, 백업 완료, 이관 대상.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토타입, 한국 전용. 저는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암호 입력창이 떴어요. 저는 2년 전 받았던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죠.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했던 초기 모델이었어요. 미국과 공유하지 않았던 버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하자.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파일을 외장 드라이브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김태식 부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만나자고요. 다음 날 거제 연구소에서 김 부소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외장 드라이브를 건넸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는 드라이브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을 보던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공유하지 않았던 버전이네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김 부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요. 일주일 후 연구소의 새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공식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였죠. 매일 밤 연구소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김태식 부소장과 연구원들은 묵묵히 작업했습니다. 도면을 다시 그리고 코드를 재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죠.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보고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김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실험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말, 새벽에요.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근처 숙소에 묵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죠. 토요일 새벽 2시, 연구소로 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태식 부소장, 연구원 5명, 해군 기술장교 2명. 모두 조용했습니다. 3시에 실험 해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작은 보트였어요. 조명도 최소한으로 켰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죠. 30분 후 정해진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실험용 모듈을 내렸어요. 수면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파도조차 없었죠. 김 부소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심도, 압력, 온도, 숫자들이 올라갔습니다. 추진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계기판에 출력 수치가 떴어요.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50%, 70%, 90%, 출력 안정화 100%.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실험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어요. 오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모듈을 회수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김 부소장이 저에게 보고서를 건넸어요.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복원 완료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제목을 가렸어요. 이건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아직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가 올 겁니다. 김 부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가져갔어요. 서울로 돌아온 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메일에 답장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외신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독자 추진 기술 성공. CNN이 보도했어요.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짧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잠수함 추진 기술 실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출처는 익명의 관계자였습니다. 누가 흘린 건지 알 수 없었죠. 오후 브리핑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신형 기술, 트럼프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까? 대변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국 의회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 관련 검토 회의였대요. 로버트 앨런도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최은하 기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신 개인 메모로 남기겠다고 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외신은 계속 추측 기사를 냈지만 확인된 정보는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 부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소장님, 요즘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연구는 계속하고 있어요. 유출된 구형 도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석해봤습니다.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무엇입니까? 일부가 가짜였습니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미 대비해 둔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언제부터, 왜?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조용해졌어요. 트럼프는 복귀 선언을 했지만 한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앨런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저는 거제 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 부소장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두웠지만 파도 소리가 들렸죠. 이제 진짜 우리의 기술을 남길 차례입니다. 김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우리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서울로 돌아온 밤, 저는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그 폴더를 열었어요. Responsibility. 거기에 새 파일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름은 Responsibility 2로 했습니다. 실험 데이터와 보고서 사본을 넣었어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불빛들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죠.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책임은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증명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증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하는 거니까요. 모니터를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폴더 이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Responsibility와 Responsibility 2점. 과거와 현재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거예요. 3, 4, 5점.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조명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구 표시등만이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잃었습니다. 기술을, 신뢰를, 시간을, 많은 것들을 빼앗겼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세상이 모르는 사이에요. 그게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로는 한산했어요.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신호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또 우리를 의심할까요? 무엇을 또 빼앗기게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식 부소장이었어요. 이 팀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실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기술은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의지는 빼앗기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